여러분하고 물리 특강을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요, 그죠? 특히 전자기학 파트에서 이 콘덴서 부분을 이게 어디까지 다뤄야 될지를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지난주 수업까지 하면서 보험용 스피커다, 저음용 스피커다 하면서 코일 콘덴서에 대한 내용들은 물리원에서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반면 축전기, 콘덴서, 커패시터를 다루면서 거기에 전기 에너지가 얼마나 저장됩니까 하는 내용은 물리원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물리2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물리2를 선택하는 학생이 극히 드물고요. 또한 그렇게 선택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역학하면서 대부분 떨어져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축전기, 커패시터 여기까지 오는 학생들은 말 그대로 정말 드뭅니다. 학교 내신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앉아있지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물투에 대해서는 고전역학 하다가 하면서 대부분 떨어져 나가요. 그만큼 귀찮고 어려운 작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공식들이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커패시터, 콘덴서의 축전기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치?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넣었을 때 여기에 전기장이 생기면서 전기를 저장하는 말 그대로 축전기인데요. 이 축전기에 저장된 Q 전하량은 C, V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V는 이 걸어주는 전압 V가 되겠죠. C는 전기 용량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전기 용량 C는 엡실론 이거는 이제 안에 들어있는 유전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들이 되겠고요. 면적에는 비례하고 용면적 S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축전기의 간극 D에는 반비례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장된 전압 Q는 전압에 대해서 이런 관계의 그림이 나온대요. 전압은 전기장, 즉 이 전기차는 전기장 곱하기 거리, 즉 전기장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면적이 저장된 전기 에너지 이 관계를 보게 되겠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보통 이제 기호로 U를 쓰고 있고요. 전기 에너지 2분의 1 QV 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Q 곱하기 V를 하는데 V가 뭐라고? ED 됐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는 거예요. 전하량과 전기장의 곱이면 힘이에요. 힘과 이동거리니까. 그래서 해준 1 이렇게 해서 전기 에너지 저장될 수 있겠습니다. 이 콘덴서를 직렬 연기를 보는 방법이 있겠고 콘덴서를 정렬 연기를 보는 방법이 있을 것이겠습니다. 직렬 연결 시에는 Q1과 Q2가 서로 같습니다. 어차피 흘러가는 전자의 개수가 같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공식을 봄에 있어서 전하량이 같다 했으니까 V는 C분의 Q를 쓰면 되겠죠? V는 C분의 Q. 그걸 딱 넣으면 여기는 2분의 1 V 대신에 C분의 Q를 집어넣으면 C분의 Q 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전기 용량에 반비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1과 C2 볼 때 C1이 크기가 크다면 저장된 U1과 U2를 비교해보면 U2가 더 크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요. 전기 용량에 대해서. 반면 요걸 C1, C2로 할게요. 여기서는 전압이 동일합니다. V1과 V2가 동일합니다. 병렬에서는 전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Q 이퀄 CV를 여기다 넣으면 2분의 1 CV 제곱 나오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어서 C1과 C2를 볼 때 C1이 더 크다면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U1과 U2를 볼 때 이런 관계를 볼 수 있죠. 즉 요거는 병렬일 때 유용한 전압이 동일하니까 반대 요놈은 콘덴서가 직렬일 때 유용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지난주 프린트가 나간 건 21번까지가 아마 나가 있을 건데요. 21번까지는 물리원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한테 22번부터 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물리 2에서 발표된 겁니다. 고3 물리 2 모의고사 문제. 고3 물리 2 모의고사 문제가 6월 정도 되어야 콘덴서 문제가 나옵니다. 즉 3월 고사, 4월 고사에는 고전역학의 얘기들만 소개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대부분 거기서 떨어져 나가요. 일반 교과학들. 여러분이 과거를 입학하게 되면 1학기 중간고사에서 다뤄야 될 것은 아무래도 역학 위주가 되겠습니다. 과거 합격하면 2학기 중간고사에 1학기 기말고사에서 연력학을 다뤄야 되겠고 2학기 중간고사에서 콘덴서들을 축전기들을 다뤄야 됩니다. 이 축전기를 다루는 게 그렇게 넉넉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아직 물리원도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물리 2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옳을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은 언젠가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특강의 마무리 수업으로 물리 2 얘기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항이 있고 코일이 있고 콘덴서가 있었을 때 교류 전기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XL이라 불러주겠는데요. 이게 유도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거는 물리원에도 다룬 내용이겠죠. 2파이 FC FL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큰, 주파수가 큰 이러면 저항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XC는 2파이 FC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진동수가 커버리면 저항 효과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요거를 커패시터 용량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피던스 Z를 쓴대요. 이건 여러분한테 물리원에서도 소개했던 내용이죠. 얘는 저항 제곱에 대해서 XL-X의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선을 흘러갈 전류의 세기는 임피던스분에 걸어준 전압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XL과 X 값이 서로 같다면 그때는 전기를 가장 잘 통한다. 전류가 맥스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럴 수 있는 공진 주파수 F0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입니다. 대부분 코일은 코일의 상수값에 해당하는 L 값을 바꾸기가 어려운데 콘덴서는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콘덴서의 면적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콘덴서 이렇게 됐던 걸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면적이 달라지겠습니다. 아니면 안에 유인체를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한테 몇 개 안 되는 이런 공식들을 가지고 문제를 특히 저장된 전기 에너지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까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 먼저 해주십시오. 축소 복사된 거에는 답을 많이 해결해놨습니다. 지난주 공부한 거 1번부터 했는데 밑에 보면 수기로 답 2개 적어놨는데요. 위에 있는 것들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끝에까지 해서 맨 마지막까지 답도 매겨놨으니까 덜 푼 문제들은 나중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파트에 보면 우리가 축전기의 이런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에 대해서 다루면서 전기 용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합성된 전기 용량이 어떻습니까? 하는 거 설명해봤습니다. 보다시피 전기 용량은 이 간극에는 반비례하고 그리고 면적에는 비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하나 모아보면 요 놈의 간극 S는 동일하고 저 면적은 동일하고 이 간극이 D1, D2였다면 D1 플러스 D2 되는 거리로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직렬 연결 말입니다. 그래서 요 놈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하면 C 전체 8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반면 요거는 간극은 동일한 상태에서 요게 S1과 S2가 다르면 간극 D는 똑같고 면적이 S1과 S2의 합의 면적이 콘덴서와 같게 됩니다. 병렬한 것들은. 그래서 이건 C 토탈은 C1과 C2의 합으로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건 지난주 나눠드린 프린트에 축전기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22번째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간격이 D, 면적 S로 같은 평판 축전기 AB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A와 B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병렬되어 있네요. 건전지도 이렇게 연결해 봤네요. 근데 이 급파 사이에 두께 2분의 D, 면적 S, 그리고 유전상수가 2인 유전체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답니다. 면적 S하고 간극 D는 면적 S하고 간극 D는 같은데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채워졌을 때 저장된 전개는 UA 대 UB는 몇 대 몇입니까? 하네요. 병렬일 때는 전기 용량이 큰 놈한테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많이 걸리는 것 이해됐습니까? A를 다시 한번 봅시다. A라고 되어 있는 놈은 간극 D 돼 있으니까 2분의 D, 2분의 D인 이런 놈들이 직렬된 것을 합친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B는 어떻게 됩니까? 하네요. 역시 2분의 D, 2분의 D인데 여기는 유전체를 삽입한 이런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요놈의 전기 용량을 C제로 합시다. 요놈의 전기 용량 역시 C제로 할게요.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렇게 직렬되어 있으면 C A분의 1은 C0분의 1 더하기 C0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CA는 C0의 2분의 1라고 쓸 수 있습니다. 얘는 어떨까요? 당연히 이거 C0이죠. 근데 유전상수가 2래요. 유전상수가 2래요. 그래서 이건 2C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전기용 C는 엡실론 유전상수에 대해서 D분의 SS입니다. 지모 유전율이 1 되겠고 유전상수가 2라는 놈을 집어넣었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B분의 1은 C0분의 1 더하기 2C0분의 1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거 C0로 통분되면 이건 1이고 0.5니까 1.5 나옵니다. CB는 1.5분의 1 C0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콘덴서를 직렬 두 개로 쪼개봤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두 개의 콘덴서가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저장된 전기 에너지, 이 전기 에너지는 병렬 때 쓰면 유용한 게 U 전기 에너지는 원래는 2분의 1 QV잖아요. 근데 QV인데 Q 이꼴 저장된 전하량은 Q 이꼴 CV 하니까 2분의 1 CV 제곱, 즉 병렬이면 전압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디에 비례한다? 전기 용량에 직접 비례하네요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결국엔 UA 대 UB는 CA 대 CB와 같을 것이겠고 CA는 2분의 1 C0 CB는 1.5분의 1 C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산수 계산은 쉽죠? 계산해보면 몇 대면 나옵니까? 이건 1.5 대 2, 3 대 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거 계산은 이거 알겠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볼 수 있겠습니까? 되겠나요? 얼마든지 요놈 해놓고 또다시 이걸 직렬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이해됐어요? 윤체를 이렇게 반반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뭔 뜻인지 알겠어요? 이래서 콘덴서 X하고 콘덴서 Y를 준비했다면 얘는 어떤 식으로 분해를 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분해시킬 수 있죠. 이해했어요? 표현해 주십시오. 자, 이성 문제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는 동일한 평행판 축전기의 유전율이 각각 엡실론 A, 엡실론 B인 유윤체를 띄웠어요 했습니다. 엡실론 A짜리와 엡실론 B짜리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A 콘덴서와 B 콘덴서입니다. 나는 각각 전원장치의 전압 V에 따른 A, B 양단간의 전압을 걸어봤어요. X축 전압에 대해서 Y축 VA와 VB를 보입니다. 전압을 3V를 걸어본다 하겠어요. 3V 제로를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A는 2V 제로가 걸리고요. B는 V 제로가 걸리는 것을 봤습니다. A에 걸릴 전압이 얼마 걸린다고? 2V 제로가 걸려요. 3V 제로 대비. B에는 V 제로가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콘덴서의, 두 커패시터의, 두 축전기의 전압 합은 전체 전압입니다. 우리가 저항에서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 합이 전체 전압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직렬해서 말이죠. 우리가 콘덴서 축전기가 직렬됐을 때 뭐가 동일하다 했습니까? 하면 걸린 전하량이 동일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QA와 QB 전하량이 동일합니다. 어차피 흘러간 전류가 동일하고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Q가 어떻게 쓸래? CV 쓸 거 아니야. 근데 A에는 2배의 전압이 걸린다고 합니다. B에는 전압이 V만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 용량은 요놈이 C면 B는 2C 걸려야 될 것이겠습니다. 그래야 전하량이 동일할 것이겠습니다. 전압 B가 2대2니까 전기 용량 B는 1대2가 걸려야 해요. 되겠다고. 모르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어차피 전기 용량은 유전율에 따라서 D분의 S인데 이 부분 똑같거든. 결국에 유전율 역시 어떻다? A의 유전율을 C0라 삼으면 B가 2C 되네요. 엡실론 A는 엡실론 B 2배다. 반대죠. 엡실론 B가 2배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엡실론 제로라 쓴다면 이건 2배 엡실론 제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압이 크게 걸린 쪽은 전기 용량이 작네요 하겠습니다. 전하량이 동일하게 걸리는 직렬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 니은입니다. 3V 제로일 때 지금 그런 게 3V 제로입니다. A에 충전된 전하는 B의 2배입니까? 했어요. 직렬이잖아. 직렬이면 전압이 어떻게 걸리든 간에 전하량은 같죠. 저장된 전하량은 같습니다. 직렬이니까. 알겠어요? 3V 제로가 됐든 6V 제로가 됐든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저장된 전기 에너지 U는 하겠습니다. 2분의 Q V 이렇게 쓰네요. 직렬 때 쓰면 유형 공식 뭐라고? C분의 Q 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전기 용량이 작은 쪽이 직렬에서는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A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B의 2배입니까 했어요. 예, 전기 용량이 A가 작으니까 A가 더 큰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습니다. 전기 용량 B가 1대2가 나오니까 저장된 전기 에너지도 2대1로 그렇게 역수로 취해질 수 있겠습니다. 해볼만 하겠습니까? 되겠나요? 정리해 주십시오.
자, 다음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다음은 평행관 측정기 AB를 나타내는데요. A는 이런 식으로 해놨고 B는 이것을 30도 꺾었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A 대비 B는 면적이 줄어들죠. 면적이 줄어듭니다. 접촉 면적이 줄어듭니다. 뭐 이렇게 꺾어 갈게요. 좀 느낌이 좀 이상하지만 있습니까? 결국엔 CA와 CB를 비교하면 B는 전기용량이 작아지게 됩니다. 전기용량은 어디에 비례한다고? 그 면적에 비례한다고요. 이해했어? 그래서 30도 틀기 때문에 마주보면 면적이 줄어들어서 전기용량의 C는 작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저항이 있고 코일이 있으며 이제 콘덴서를 A 콘덴서 넣을래, B 콘덴서 넣을래라는 회로를 준비해봤습니다. 표를 준비했고요. 스위치 A 연결과 A 연결이라는 것은 라지 A가 연결되겠죠. 스몰 B 연결은 그보다는 전기용량이 작은 0. 얼마 C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B에 연결하니까 좀 더 큰 게 뭡니까 했어요. 첫 번째 회로의 공명 진동수 했습니다. F제로 이거 어떻게 쓰지? 2파이 루트 L C분의 1입니다. B 연결하면 전기용 C가 어떻게 돼? 작아지죠. 그럼 공명 주파수는 커지네요. 이해됐습니까? 공명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 C분의 1. L은 안 바꾼 거 없죠. 코일 바꾼 거 없고 콘덴서의 전기 용량 C만 바꾸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A의 전기 용량이 C다 보니까 두 번째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를 물었어요. XC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 이거 어떻게 쓰지? 2파이 FC분의 1 됩니다. 그래서 B는 C 값이 작아지니까 X의 값은 커지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마지막으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인데요. 이 교류의 진동수가 2파이 루트 LC분의 1로 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바로 현재 A에 연결된다면 XL과 XC가 서로 같아서 가장 큰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공명 주파수 또는 공진 주파수로 불려지는 이 교류 전기를 지금 연결했기 때문에 A 연결하면 임피던스 Z가 제일 작아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제일 큰 상태입니다. A 연결하면. 반면 B 연결하면 전기 용량이 작아지든 커지든 간에 B 연결하면 전기 용량이 작아지든 커지든 간에 어쨌든 A보다는 더 약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고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답은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축소 복사된 거 안에 답을 밑에 수기로 매겨놨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 보십시오. 25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